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십니까? 저는 억울한 일을 드리겠습니다. 질병도 사고도 결과는 참 고통스럽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기에 마련인데,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세월호처럼 광주 민주화 항쟁처럼,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와 관련된 피해자처럼 이 모두와 관련된 공통점이 있다면 권력이 관여됐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억울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건의 내용이나 양태가 너무 다른 세 사건이지만 여기에는 국가라는 권력, 집권자라는 권력, 그리고 진실을 조작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힘이 없어 당해야 했던 저 억울한 죽음, 저 힘없는 무력감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몸을 찢고 싶은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무력감은 어땠을까요? 오늘 또 이 분노의 심장으로 윤석열의 장모와 관련된 기사를 언급하려 합니다. 오늘 윤석열의 장모 최씨에게 18억의 돈을 빌려준 임모씨가 낸 수표금 반환 청구에서 민사합의 30부 한성수 판사는 피고인 최씨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패소의 판결을 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는 안모씨와 동업관계입니다. 그리고 임모씨는 이 두 동업자들에게 18억의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 큰 돈을 빌려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위험도 피할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강자수표 5장을 발행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잔고 증명 위조를 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잔고 증명 위조를 통해 보여준 금액은 2013년 6월 24일 예금 71억 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봐라, 내 통장에 71억 원이 있어. 니꺼 18억 빌려주면 그거 합쳐서 은행 대출 떼고 수백억짜리 물건 살 거야. 이 돈은 우리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 그깟 돈은 이번 건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뜻이겠죠. 물론 재판에서 이런 얘기까지 되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충분히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이때 당자수표 돈을 빌려준 임씨에게 수표를 전한 사람이 동업자 안씨입니다. 안씨는 최씨에게서 수표를 받아 임씨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임씨가 수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최씨는 동업자 안씨가 당좌 수표 발행일자를 위조하여 사용했다고 안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수표를 사고 신고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표는 뭐가 됩니까? 휴지 조각이 되죠. 그리고 최씨는 이것을 주장으로 동업자 안씨를 고소합니다. 결국 안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죠. 물론 이때도 안씨는 억울함으로 호소하죠. 이 모든 게 최씨가 먼저 와서 제안한 것이었고 위조도 최씨가 다 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안씨의 주장은 검찰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렇게 되다 보니 또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겼죠. 누굽니까? 바로 이 수표에 속아 돈을 빌려준 임모씨죠. 그래서 임모씨는 최씨에게 수표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인데 오늘 이 사건을 담당하는 한성수 판사는 이런 임씨의 주장은 이미 판결이 난 동업자 안모씨가 수표 발행을 위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인 만큼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그 부분은 동업자 안씨가 조작한 것이니 최씨에게 수표를 돌려달라 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에서 마구마구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관여된 권력적 비리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을 내가 뒤집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이 판결에 근거하면 이 청구는 이유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재판부 판결 요지는 최씨의 허위잔고 증명서 행위는 인정되나 최씨가 임씨로부터 돈 빌리는데 수표가 사용될 걸 알고 잔고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에는 소명이 부족하다 한도했습니다. 아이고 승질나. 이런 뭐같은 판결물이 있답니까?
그러니까 최 씨가 위조한 건 맞는데 임씨 당신한테 돈 빌리려고 위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아서 당신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캠코 관련자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사가 해명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죠. 여러분, 한번 웃고 가시죠. 맨정신으로는 못 듣겠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와 검찰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과거 이 판결에서 검찰의 입장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검찰은 누구 입장에서 통상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갈까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원고 입장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완전히 피고의 변호사 같은 입장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사이고 공정한 판사의 공판이었을까요? 에라이, 욕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말하기를 임씨가 잔고증명서만 믿고 은행 측의 예금액 확인을 안 한 것은 임씨의 잘못이라고 했네요. 속은 놈이 병신이지 그걸 믿고 은행에 사실관계 확인. 윤석열 장모의 아주 수상한 담보대출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놀라운 건 MBC가 질렀는데 다른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나 받아쓰기도 안 한다는 사실. 조국 전 장관 딸이 차가 아반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이 페라리였나? 빨간 스포츠카 탄다고 거짓 보도를 하니까 그 뒤로 100개가 넘는 받아쓰기 기사가 붙은 거 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 요양병원이 지난 2015년에 수사를 받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영리 목적의 병원으로 사기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 관련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던 반면 유독 최 씨만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이사장이기는 했지만 최 씨가 2억 원만 투자를 했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최 씨가 이보다 10배 많은 20억 원을 이 병원에 지원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여름 검찰은 윤석열 장모가 투자한 요양병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재단과 병원을 설립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였는데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불법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고 병원 운영자 주씨 부부와 공동이사장 구모씨 등 3명이 기소가 됐는데 결과는 모두 징역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이사장 2명 가운데 1명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예외였습니다. 최씨 역시 핵심 인물인데도 관련자 3명이 모두 처벌되는 와중에 혼자만 수사기관의 칼날을 피해갑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당시 최씨는 자신이 2억 원을 투자한 소액 투자자 중 1명이었을 뿐 병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2013년 3월 최씨가 공동이사장이었던 문제2 의료재단이 강동구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22억 1천만원, 다시 말해서 17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정도를 이 병원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딱 걸린 거죠 뭐. 10억 원을 의료재단에 투자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공동이사장 구씨보다 더 많은 돈을 대고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미꾸라지인가? 윤석열 장모 최씨는 수사 당시 경찰에 책임면제 각서라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누군가의 법률 조언을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각서의 법적 효력 자체도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런 거 써놓고 그걸 근거로 알아서 처벌 면해주게 하는 뭔가의 힘이 있지 않았을까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한두 건이 아닌 사기를 치고 사위가 해결해주는 방식, 이걸 처음 접하는 게 그렇게 놀랍지도 않다는 점이 참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집안 정말 대단하죠. 댓글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코로나 덕에 연명하네. 코로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촛불시위 일어났을걸. 검찰 개혁 구호가 아닌 윤석열 압수수색 구호로. 국민도 윤석열만을 선택적 편파 수사하고 싶지만 그럴 가치도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님을 기준으로 수사하면 된다. 그런 불만 없겠지. 덧붙여 난 윤석열이 왜 이명박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다. 딱 이명박과 비슷한 스타일이다. 이명박의 BBK는 윤석열 장모의 사무소 위조 같고 이명박의 노무현님 수사는 윤석열의 조국님 수사 같다. 그리고 언론이 포장하고 띄워준 것도 동일하다. 대단한 윤석열. 자기 집안의 비리는 모르겠고 정의는 빨리 털어라고 지시했다던데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해서 파면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시면 MBC 뉴스타파 말고 다른 언론은 다 죽었나? 30년 고생해온 시민단체 인사는 온갖 선동과 왜곡으로
죽이기에 집중하더니 검찰만 포함되면 시체처럼 아무 말도 못하네. 이들 눈에는 30년 고생한 시민단체 인사가 속해 있던 단체가 회식하고 이런 게 더 문제인가봐. 검찰, 언론, 사법부, 대기업 말고 재벌, 미통당, 일베 이 6개가 사회 악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언론의 모습, 대단한 검찰의 모습. 이것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민낯이요 우리들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